서울 이코노미 매주 금요일은 생생한 생활경제 소식을 만나봅니다. 정부가 지난 6일이었죠.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유재덕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세법을 잘 알아야, 세금 문제를 잘 알아야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세법이 좀 어렵습니다, 문제는. 예. 네,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는데요. 주요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저성장 탈피, 그리고 뭐 경제 활력, 민생 안정, 그다음에 조세 제도 합리화 이제 추진하는 명목 하에 추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살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딱 있지 않습니까? 죽음과 세금. 세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세금들이 이제 내년에 정부가 어떻게 걷어갈지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좀 개정이 됐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도표를 보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재산 형성 저축과 소득공제 장기 펀드와 이제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체크카드라든지 뭐 현금 영수증 사용을 하면은 뭐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에 쓰는 금액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차익에 대해서.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를 전용으로 하는 펀드에 대해서 세제를 좀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출자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요. 현재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는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해서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뭐 배우자라든지 또는 부모님 이제 연간 소득 금액이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포함을 시킬 수 있고 포함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근로소득의 이제 금액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형주택의 주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노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좀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요. 주로 이제 일반 서민들을 위한 주요 내용만 제가 간단히 추려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고 주목하셔야 될 것이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름이 참 길죠. 네, 영문 약자로 ISA인가요? 맞습니다. 예. Individual Savings Account. 네. 제 발음이 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ISA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일반 가입자가 이제 예적금이나 뭐 펀드, ELS 이제 여러 가지들은 이제 가입이 좀 가능한 이제 통합 계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희망하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하고 개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좌라고 좀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2천만 원까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 상품을 그 안에 이제 담아놔서 거기서 생기는 운영 수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고요.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뭐 소장 펀드나 재형저축은 좀 이제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좀 가입 제한이 있었는데요. 일단 가입 대상은 이제 가입 당시 어떤 직전 연도 과세 소득 증빙만 가능하시면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또 이제 해당 연도에 이제 신규로 이제 취업하신 분들은 이제 그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만 띄워주면 예,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가지 이제 유의할 점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4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됐는데요. 그분은 이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비과세 상품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기존에는 뭐 소장 펀드도 있고 옛날에 장기 저축 이런 네네, 것들은 맞습니다. 얼마까지 공제 이런 게 돼 있잖아요. 네네. 이건 이제 2천만 원까지 이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에 자기가 원하는 상품들을 넣어서 구성하면 2천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연간 2천만 연간 원, 2천만 그래서 원? 최대 5년까지는 네. 의무 이제 가입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입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내년 이제 1월 1일부터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네. 이제 국세청에 있는 홈택스에 이제 들어가시면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 발급이 이제 가능하십니다. 네. 그 증명서 상에는 이제 직전 연도에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 사항이 이제 밝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도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취업자는 가입 연도 소득 확인을 이제 하기 위해서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이제 발급하시면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말고는 뭐 웬만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네네.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가입이 이제 가능하신 네. 거죠. 일반 주부라든지 소득이 없는 분들은 가입이 안 되시고 소득에 이제 금액은 상관이 없고 연령도 상관이 없는 네. 겁니다. 그러면 내가 대상자가 된다는 걸 확인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다음 계좌 가입 절차나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요? 네, 일단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금융회사를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를 이제 방문하시면은 이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이제 계좌 개설이 가능하신데요. 가입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가지고 제출하면은 실명 확인을 통해서 가입이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입자는 다양한 어떤 금융회사의 상품 중에서 계좌로 편입할 수 있는 또는 교체할 상품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 지시는 직접 이제 금융회사에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유념할 점은 이미 이제 가입한 상품도 편입이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미 가입한 상품은 편입이 안 되고 뭐 해지를 했다가 다시 가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입자가 어떤 지시를 내리겠죠. 그래서 금융회사는 그 지시에 맞게 그렇게 이제 운용을 이제 하고 IS 계좌에 이제 편입한 그런 상품들을 변경할 때에는 또 운용 계좌에다가 이제 금융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변경이 가능한데요. 간단하게 제가 좀 예시를 듣고 요 다음 페이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운용 지시를 한다는 게 뭔지 사실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바구니에다가 여러 상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네요. 예를 들어서요, 뭐 어떤 뭐 증권회사의 펀드에다가 70% 정도를 하겠다. 그 다음에 어떤 ELS라는 상품에다가 20%를 하겠다. 또는 이제 땡땡은행에 적금에 한 20%를 하겠다라고 10%.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10%죠. 그럼 총 이제 100%에 대해서 운용 지시가 이제 가능한 거고요. 또 예를 들면은 뭐 국내 주식형 펀드의 70%, 그다음에 AA 등급의 ELS의 20%, 또는 이제 제일금융권 적금의 이제 10% 등 이런 식으로 운용 지시를 내리면은 그 금융기관에서 이 운용 지시에 맞게 상품을 가입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상품을 사다가 바구니에 보관만 해달라고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종류의 상품을 이렇게 구성하겠다 해달라고 요구를 운용 지시를 하면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역할이 뭡니까? 그걸 운용합니까? 네, 일단 고유 업무는 이제 가입이 가능하게 하고 계좌 관리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이제 좋은데 아직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금융 소비자들이 이런 거 이제 미숙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상품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입자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대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같이 해서 적합한 자금 운용이 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하신 펀드 같은 거는 운용사는 다 따로 있고 이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조언을 해서 잘 바구니를 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보통 이 세제 혜택을 받는 비과세 상품들이 가입했다가 1, 2년 있다 해지하면 그 혜택이 사라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소 기간들이 뭐 5년, 7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그 의무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일단 ISA는 이제 최소 의무 가입 기간이 이제 5년으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인데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원금이나 이자 등 뭐 인출하고 싶었을 때는 제한이 되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다만 또 뭐 예외 사항이 있겠죠. 뭐 청년이라든지 일정 소득 이하, 즉 뭐 2,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든지 또는 이제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의 이제 사업자에 한해서는요. 의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가입이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망이라든지 뭐 천재지변 정말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 돈을 좀 중도 인출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이제 가능한데요.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유념할 것들은요. 일단은 5년 이상 내가 운영이 좀 가능한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게 낫지. 뭐 1년 뒤에 내가 찾을 돈들을 여기다 넣으면은 세제 혜택을 못 받고 해지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5년 뒤에 좀 활용할 목적 자금이 있을 경우에 이 상품을 활용하시면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 가입할 때 뭐 그거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좀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 ISA 계좌를 통해서 실제로 자금 운용을 했을 때 얼마만큼 세금 절감 효과가 있겠느냐? 이게 궁금한 점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도표를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릴 네. 텐데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간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최대 5년이면은 원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 1억까지는 투입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운용 수익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간 납입 금액에 따라서 운용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요, 전액 비과세를 이제 해줍니다. 즉, 뭐 이자라든지 뭐 수익이 났을 경우에 2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2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요, 9.9%의 저율 분리 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납입 금액이 이제 500만 원이고 운용 수익이 한 300만 원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요. 여기서 200만 원 이상의 운용 수익은 이제 100만 원이겠죠. 그럼 그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 즉 감면율로 보면은 정말 내야 될 세금이 9만 원이라는 거죠. 주민세 포함하면 이제 9만 9천 원을 내시는 거고요. 이자 소득세만 감안하면요. 그래서 종국에 연간 2천만 원까지를 내고 운용 수익이 한 1,200만 원 되신다 그러면요. 세금을 내가 내야 될 금액의 한 50% 정도는 2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금액의 이익에 대해서는 거의 50% 이상의. 이건 연평균으로 해서 그러니까 5년을 계산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 투자했는데 1,200만 원 수익 냈으면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5년을 계산하니까 5년 동안의 네. 운용 누적 수익률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현존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도 있지만은요. 나라에서 뭐 이 정도의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네. 요거 이제 가입 기간도 이제 내년에 지금 일단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시면 내년에 운용할 상품 하나 득템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완전하게 세금이 없는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일정 부분 세금이 또 있긴 했는데 그 혜택이 워낙 뭐 저금리니까 상당히 좋은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지금 세제 혜택이 있는 펀드나 소장 펀드나 재형저축 이런 거는 다시 가입해야 된다고요? 네, 앞서 잠깐 그 일단 말씀하셨어요. 재형저축과 소장 펀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고 우리가 이제 재형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소득자는 이제 5천만 원, 개인 사업자는 이제 3,500만 원 이하자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또 7년 이상을 또 여기는 버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20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소득공개 장기 펀드라고 해서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이제 개인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입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지만 소득공제를 이제 해주는 거고 연간 600만 원까지 이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 운영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도가 통합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재형저축을 1,000만 원 납입 한도로 해놨다라고 가정을 하면 ISA 계좌 같은 경우 연간 2천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밖에 이제 가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 어차피 이 두 상품은 이제 가입이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말이 되시면은 기존에 이 상품이 있었을 경우에 어떤 게 유리한지를 좀 따져 보시고 이 부분의 한도나 이런 것들은 조정이 가능하시니까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밖에 또 해외 주식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도 이번에 큰 특징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해외형 펀드나 이런 데 이제 투자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5.4%의 이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제 해외 펀드가 좀 안 좋았을 경우에 손실 상계에서 안 내는 이제 경우가 잠깐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외형 계좌 펀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적용되는 요건에 대해서 좀 먼저 볼 텐데요. 해외에 상장된 주식의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내가 상품을 가입을 하시면은요, 1인당 3천만 원까지에 대해서는요, 비과세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10년간 유지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이제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가입해서 1년 동안 가입하는 분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니까 ISA 계좌랑 요 계좌를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ISA 계좌에 은행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해서 비과세 혜택을 본다라는 거는
조금 뭐 그렇게 큰 금액은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해외형 전용 주식 펀드 계좌랑 IS 계좌는 주로 저 같으면은 해외형 펀드 여윳돈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신다면요. 많은 이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높아진다 그랬죠. 그 부분도 짧게 좀 네네. 말씀해 주시죠. 뭐 사실 이거는 뭐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다라는 왜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많이 써야 되니까. 공제 금액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일반 서민이나 근로자들은 이제 내가 많이 쓰면은 많은 이제 네.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금액이 있다면은 나라에서 소득공제 좀 더 해준다 그러니까요. 도표 보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4년 사용액을 이제 3천만 원 급여자가 900만 원 썼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2015년 뭐 절반 정도니까 한 450만 원 정도는 썼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2015년 하반기에 600만 원으로 한 15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다 사용액이라고 한다면요. 추가를 공제하는 금액을 한 30만 원 정도 해준다는 얘기고요. 이와 비슷한 상황의 7천만 원 급여자가 한 2015년 하반기에 1,400만 원을 썼다고 그러면 70만 원. 네. 사실 세율로 따지면은 뭐 한 2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환급이 더 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고요. 소득을 소비를 조장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이코노미 오늘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재덕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